하진수 역할을 맡은 배우 전신환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준호 역할을 맡았던 심희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끝나자마자 이렇게 감독님과 배우분들을 보셔서 더 반가우실 것 같은데, 오늘이 전 세계에서 메이트가 최초로 극장에서 상영되는 날이어서 아마 앞에 계신 분들도 관객분들 얼굴을 좀 더 잘 기억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혜성 배우님은 들어오실 대로 자리에 모셔서 인사 말씀 드릴 거고요. 먼저 여러분들과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재밌으셨나요? 네. 네, 진짜 재밌으셨어요? 네. 진짜 재밌으셨으면은 여러분들 여러 되게 재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은 영화제가 아니라 그 개봉 때도 이 작품을 극장에서 만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나리오를 쓸 당시에는 오토로 제가 어떤 연애로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가 굉장히 저한테 큰 사건이었고, 그 감정을 좀 이 연애의 어떤 사람의 감정 이 정도로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구나, 뭔가 이런 경험들이 저한테 굉장히 컸고, 그것들을 연애를 이제 진하게 해본 사람들이라면 좀 공감하게끔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쓰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영화 속에서 최고의 악역이죠. 나쁜 놈보다 더 나쁜 놈, 우리 하진수. 목소리만 좋은 나쁜 놈. 네. 전신환 배우님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악역인 줄 모르고 작품에 참여를 했는데, 처음 시나리오를 봤을 때 제일 와닿았던 장면은 그 데이트 어플로 만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어플을 저도 솔직히 말하지만 한번 해봤는데, 처음 이제 그 스마트폰이 나오게 됐을 때 제가 친구들 중에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쓰게 돼서 이런 어플들이 있구나 하면서 한 가지씩 다 해봤는데 그런 어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캡처 기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또 제 이름을 이제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이제 제 얼굴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끊게 됐는데, 이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시나리오를 보면서 간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자극을 받았던, 그래서 더 와닿지 않았나. 그래서 제 역할로 안 보고 저는 희석 역할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오디션을 봤는데 농담이고요. 네. 그 편집장 하진수 역할은 제 동생이 또 발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너무 재밌습니다. 네. 제 동생이 또 잡지 기자인데, 동생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이제 그게 이제 시나리오에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보고 뭔가 동생의 생활을 엿보는 듯한, 편집장이랑 둘이 무슨 관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동생한테도 한번 편집장이랑 너 어떻게 지내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실제로 편집장이랑 이제 기자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런 애들도 있고, 이제 진짜 가정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 감독님한테 조언도 했고, 오디션 때 그런 얘기도 하니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캐스팅 되지도 않았는데 도움을 많이 달라고 하시길래 캐스팅 시켜주시려나, 아무튼 그런. 캐스팅했을 때 드라마가 끝난 직후였고 영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컸고,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제가 그 전에 맡았던 역할과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먼저였어요. 시간이 좀 지나고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서 영화를 보니까 좀 생각이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보다 좀 더 많이 좀 깊이 고민하고 임했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관객분들이 어떻게 보셨을지가 좀 많이 궁금해요. 네. 지금 배우님들이 관객분들이 작품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하시니까는 질문 주실 때 질문하시기 전에 어떻게 보셨다는 감상도 같이 해주시면은 이 궁금증을 조금 해소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관객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글쎄요, 이제 상대적인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지금 듣는 순간 너무 머릿속이 하얘져가지고 글쎄 근데 예전에 10대 때 이게 사실 찌질한 거라기보다 그냥 떠오르는 생각 말씀드릴게요. 그 제가 좋아하는 분이 제 친구랑 같은 신발을 신고 있는 걸 보고 괜히 약간 질투 뭐 이런 게 나가지고 화를 냈던. 괜히 왜 화는지 모를 거예요. 근데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좀 떠오르네요. 예. 또 있어요, 근데 나중에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관객분, 네, 이쪽 뒤쪽에 지금 손 번쩍 들어주신 검은 옷 입으신 관객분. 저 감독님께 좀 궁금한 게 이 작품을 쓰실 때 지금 왜 준호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잖아요. 영화를 볼 때 항상 궁금한 게 주인공들이 그런 과정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영화를 보면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나하고 좀 다른 경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그래도 어떻게 영화를 보면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영화를 만들었는데 대부분 주인공들이 왜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제가 궁금한 건 준호가 그렇게 특히 이제 이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딱 철벽을 치우고 어느 정도 이 선은 넘지 않으리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된 배경이 아무래도 글을 쓰실 때 내가 이런 주인공을 설정을 할 때 그래도 바탕에 이런 기본적인 이 사람이 이런 경험을 했을 거다라는 그게 베이스에 깔렸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배우가 그런 역할이 나오지 않을까. 준호라는 인물에 대해서 쓰실 때 얘는 적어도 이런 경험을 겪어서 이런 과정이 됐다라는 게 있으신지 그게 되게 궁금했고 그 얘기를 들으면 솔직히 영화 중반 보다가 너무 답답해서 아까 V앱에서도 얘기하실 때 따로 같이 하셨던 감독님께서 아마 고구마를 엄청 먹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보는 중간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과정을 겪었다라는 게 어느 정도 베이스에 있으면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게 좀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게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그런 게 있으셨는지 준호가 이런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된 거라는 그 베이스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영화에 전반적으로 좀 그렇게 어머니가 나오는 부분에서 아니면 은지와의 대화에서 이제 준호가 성장한 좀 가정 환경 같은 거에서도 좀 아까 이제 관객분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책임감 있는 그런 상을 배우지를 못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그렇지만 이게 제가 20대 중후반에 어떤 연애의 포인트를 좀 맞췄는데 그러니까 준호도 마음을 한 번도 안 줘본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선을 다해본 어떤 연애도 뜨거운 연애도 있었고 그것이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실망도 많이 해본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기대를 안 하면 실망도 안 하잖아 이런 식의 마인드가 되었다고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관객. 예스 아니면 노죠? 저는 아니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요? 반복될 것 같아요. 다시 그래서 아니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정혜성 배우님. 저도 아니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한 번 깨지는 관계는 다시 붙어봤자 똑같은 반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전신영 배우님.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적이 한 번 있어요. 예전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게 돼서 다시 연애를 해봤는데 오래 못 가더라고요. 되게 반복되고 그땐 그랬는데 뭐 이런 거 갖고도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싸우고 되게 금방 이제 되게 편해져 버리니까 진짜 친구 대하듯이 그 친구가 싫은 건 아닌데 되게 편해져 버려서 그래서 저도 아니고 되죠. 네, 세 분 다 아니오로 대답을 하셨고 메이트 2는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메이트 2 없어져 버렸습니다. 네. 또 다른 관객분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이 뒤쪽에 제일 뒤쪽에 계신 분께 드릴게요. 네, 본인 드시고요. 손을 들고 계셔주시면 네, 자원활동가분이 찾아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영화가 진짜 제가 많이 고민하고 있던 지점이에요.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네, 제 캐릭터 하나하나가 모든 사람도 다 숨겨진 사연이 있겠지만 다 저랑 닮았다고 느껴졌고 또 저도 각 인물에 동화돼서 생각을 많이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꼭 전국의 영화 상영관에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궁금했던 게 이 영화 자체가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 맺고 끊는 거의 반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한쪽이 다가가면 한쪽이 멀어지고 또 그 다른 상대방이 또 다가가면 또 갑자기 다른 사람이 또 멀어지고 네, 반복이 되는데 이게 관계의 시작과 끝이 맺고 끊는다는 게 그 둘 중에서 배우님이나 감독님은 사람한테 다가가는 인연을 맺는 게 더 쉬운지 아니면 관계를 끊는 게 더 쉬운지 혹은 어느 게 더 어려운지 개인적인 각각의 생각이 궁금해요. 네 분께 다 들어보면 좋겠죠? 네 분. 신명 배우님, 관계 맺는 게 쉬운 거예요? 끊는 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강의과의 대화가 영화 모르겠어요. 좀 개인적인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좀 재미가 모르겠. 저는 이게요. 쉽지가 잘 안 떨어지는 게 사실 제 삶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네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사실 많고 갈수록 혼란스러워지는 건 정확해요. 맞아요. 그건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에 대해서 예전보다 더 의지는 생기나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정혜성 배우님. 저는 둘 다 어려운 것 같아요. 관계를 맺는 것도 어렵고 끊는 것도 어렵고 둘 다 어렵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둘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끝. 전시람 배우님. 네, 저는 둘 다 쉬운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저도 살다 보니까 이제 인연이라는 게 진짜 저도 성격 자체가 싫은 사람하고는 빨리 끊자. 정말 안 맞는 사람들하고 어설프게 길어지면 제가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빨리 끊는 편이에요. 그리고 다가갈 땐 또 되게 잘 다가가요. 근데 상대방이 안 받는 것 같으면 저도 또 빨리 그게 오히려 예전에 상처를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막 허언증 환자도 만나보고 진짜 엄청난 충격이 그런 것들이 웃으시면 안 돼요. 이거 되게 주변에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여기 분명히 또 앉아 계실 수도 있고 요즘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농담이고요. 참 이게
어려울 수도 있고 그거조차 생각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왜냐면 그걸 생각하다 보면 사람 자체를 더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이 어떤지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계산하게 되고 더 안 좋은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먼저 솔직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관계를 생각해야지. 저는 솔직하지 않았는데 뭐 그 관계를 갖고 뭐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거는 자기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대 감독님 마지막. 네, 저는 질문 듣는 순간 뭔가 당연히 끊는 게 훨씬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대답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역시 사람은 다르구나. 저는 끊는 게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아마 나는 너한테 여지를 줬는데 너는 나한테 애매하게 하고 네가 나를 좋아하는 게 보이고 잡고 싶은 게 보이는데 계속 밀어내니까 여자 주인공이 본인도 답답하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그 출연하신 분하고 연출하신 분은 어떤 장면에서 가장 내가 대입이 됐다 그래야 되나? 나도 이 장면이 좀 그래 가장 내 뇌리에 남아 이런 게 뭔지 궁금합니다. 네 분 다 가장 공감이 가는 캐릭터와 장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감독님부터. 질문이 두 개인 거죠? 네, 동시에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일단 뭐 장면들은 제가 이렇게 썼으니까 되게 뭐 공감을 딱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좀 찾기가 어렵고요. 그 화장실에서 준호가 이제 혼자 소변 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저는 뭔가 다른 뭔가 연애 영화나 이런 데서 볼 수 없었던 장면이라고 생각하면서 썼는데 그 뭐 여자친구 아니면은 그 어쨌든 같이 이렇게 연애하거나 애정을 나누는 사람이 자고 있을 때 그 소리를 안 내서 소변을 누르는 그 장면이 저는 어쨌든 제 개인 영화적인 취향으로는 제일 좋아하고요. 제가 생각한 대답은 네? 제가 생각한 대답 쪽 방향이랑 좀 달라요. 네네. 현실적이시네요. 네. 그리고 캐릭터요. 캐릭터는 사실 뭐 준호가 제일 많이 반영이 됐겠죠. 근데 다 어떤 저 안에서 이렇게 갈라져서 좀 말 그대로 극화시킨 인물들이니까 뭐 은지가 하는 대사 중에 뭐 제 마음도 있을 거고 뭐 다 있지만 어쨌든 저는 준호가 이제 제일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전준환 배우님.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준호랑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배우라는 직업으로 매번 새로운 작품에 들어가야 되고 아직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뭐 이렇게 좋은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준호 상황을 보면서 되게 많이 공감을 했고 뭐 사실 편집장 역할은 거의 극과 극의 역할이기 때문에 어떤 장면이 공감이 전체에서 저도 감독님이랑 같은 다 모든 장면들이 소중해서 네, 정혜성 배우님. 네, 저는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랑 저랑은 달라요. 근데 제가 이걸 하고 싶었던 건 이걸 통해서 이 캐릭터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겁이 나거나 사랑을 하기에 겁이 날 때 조금 더 용기 내서 딛고 일어나서 예쁜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 작품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너무 하고 싶었고요. 제 실제로는 이 캐릭터들처럼 사랑을 하거나 연애를 하거나 살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아예 다른 방향이지만 제가 이렇게 연애를 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받기 싫어서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당하기 싫어서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예쁜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는 그 마음을 담아서 저는 은지를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영화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공감 가는 장면은 은지가 조금 더 건강하게 빨리 딛고 일어나서 저는 준호를 밝은 모습으로 찾아가서 얘기하는 엔딩 장면이 아무래도 저의 모습이랑 가장 비슷한 것 같고요. 좀 밝고 맑고 건강하고 당차고 뭔가 건강하게 제안할 수 있는 우리 건강하게 살아보지 않으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게 저랑 가장 비슷해서 제가 좀 공감이 많이 갔던 장면인 것 같아요. 심석 배우님? 저는 그러니까 다양한 전에 보여드렸던 준호가 공감이 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준호랑 저랑 비슷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완전 똑 닮았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어느 상황에서 어느 타이밍에서 내가 준호와 똑 닮은 부분이 있겠죠. 근데 저는 못 느낄 때도 있겠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이걸 공감을 완전히 해서 제가 이 캐릭터를 선택하고 싶었다기보다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 선택을 했는데 제가 두려워하는 건지 그런 모습이 그런 고민을 하게 된 캐릭터 같아요 스스로. 그럼 공감되는 캐릭터는 준호. 어쨌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영화를 보고 나서 그때 당시에 연기할 때랑 지금이랑은 좀 많이 생각이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따로 장면 하나 꼽아주신다면 어떤 장면이 네. 있을까요? 장면은 이제 술집에서 은지가 뛰쳐나가고 제가 붙잡아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좀 확실하게 어필을 안 하고 보내잖아요. 그 장면이 끝까지 준호를 나타내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데 답답하고 근데 저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100% 저 뭐야 난 저렇게 안 해라고 생각 모르겠어요. 저 안 처해봐서 네. 그런 좀 장면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여러 장면들이. 그래서 좀 저도 부끄러운 장면들이 있고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걸 드러내는 게 또 쉽지 않네라는 생각을 또 질문 받으면서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